이 가입 요건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가입하는 건지, 두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 건지, 마지막으로 보증 한도는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의 가입 요건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가입 요건은 다시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누가 가입하는 건지, 두 번째는 보증보험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 건지, 마지막으로 보증 한도는 어디까지 해주는 건지 이걸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내용인데요. 먼저 이 임대보증금 보증을 누가 가입할까? 이거는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임차인이 가입하는 게 아닌 거죠. 그리고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방식 외에도 감정평가를 받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만, 이 감정평가, 우리가 감평이라고 하죠. 감정평가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이 방식을 쓸 수 없거나, 아니면 이 방식으로 금액이 책정됐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너무 적은 것 같아, 너무 낮게 책정됐어, 요거 인정 못해 라고 해서 보증회사인 허그에 이의를 제기하고 저는 그냥 감정평가 받을게요 라고 요구하면 이 허그에서 지정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그 금액을 주택가격으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비교해 보기 위해서 저는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 이걸로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표는 개정되기 전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정 비율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공동주택인지 단독주택인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일 때, 9억에서 15억일 때, 15억 이상일 때, 여기에 따라서 비율은 달라지죠. 150, 140, 130, 190, 180, 160 이렇게 달라지는 거고, 오피스텔은 일정합니다. 120%로 똑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언제 개정이 됐냐면 올해 6월 4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150%는 145로, 140은 130%로, 130은 125, 190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단독으로 9억 미만일 때, 그리고 180은 170%, 단독주택 15억 이상에서 160%는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오피스텔도 120%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렇게 변경된 요율은 언제부터 적용시키는 거냐면 올해 6월 4일 날, 이때 법이 시행됐으니까 6월 4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을 신청하면 그때부터 달라진 요율을 적용받는 거고요. 만약에 법 시행일 전, 그러니까 올해 2025년 6월 3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26년 7월 1일 이후에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거나 갱신될 때, 그때 보증 신청하면 그때부터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6월 3일 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26년 6월 30일까지는 공시가격에 곱하는 일정 비율이 150, 140, 130, 190, 180, 160, 120 그대로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될 때 이 비율뿐만 아니라 부채 비율도 개정이 됐거든요. 작년까지는 부채 비율이 100%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1일 이후에는 90%로 10%가 낮춰진 거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시행이 될까? 일단 올해 1월 1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바로 90% 적용받는 거고요. 법 시행일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31일까지 24년 이때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90% 부채 비율을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증 한도를 알아볼 텐데요. 보증 한도 금액은 주택 산정 가격, 여기선 제가 공시 가격의 일정 비를 곱한 금액이라고 했죠. 이 금액에다가 부채 비를 곱하면 그게 보증 한도 금액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임대 보증금하고 만약 대출이 있다면 대출 금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까지만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이 임대 보증금하고 대출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90%를 초과하게 되면 보험 가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세부적인 이 보증 한도를 좀 더 사례로 설명드릴 텐데요. 제가 4가지 경우의 수로 나눠봤습니다. 자, 첫 번째, 만약 임대사업자를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사람들, 자, 이분들의 보증 한도 금액은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9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150%, 9억에서 15억까지는 공시가격의 140%, 15억 이상은 130%입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 9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190%, 9억에서 15억은 180, 15억 이상은 160, 오피스텔은 120 그대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부채 비율을 100%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곱한 거, 거기에 100%니까 이 비율이 줄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경우를 보시면 임대사업자를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일까지 요 사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은 보증한도 금액을 보니까 공동주택의 경우에 9억 미만일 때는 135%, 공시가격의 135, 9억에서 15억은 공시가격의 126, 15억 이상은 공시가격의 117, 단독 같은 경우에 9억 미만일 때는 공시가격의 171, 9억에서 15억은 공시가격의 162%, 15억 이상은 공시가격의 144%입니다. 오피스텔은 공시가격의 108%, 우리가 기준시가라고 하죠. 108%입니다. 이렇게 이 비율이 줄어드는 이유는 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곱한 거, 거기에다가 부채 비율이 90%로 줄어요. 그래서 150에 90% 곱한 거 135, 140에 90% 곱한 거 126, 130에 90% 곱하면 117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증 한도가 더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여기서 참고하실 거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작년 12월 3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자, 이분들의 이 보증 한도는 언제까지 유효한 거냐면 26년 6월 30일까지 이렇게 적용받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26년 7월 1일 이후에 보증 신청을 하면 이 한도 금액이 더 줄게 됩니다. 자, 세 번째 경우를 보시면 참고되실 텐데요. 자, 세 번째 경우의 수는 올해 6월 4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의 이 보증 한도 금액을 보면 공동주택의 경우에 9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130.5%, 9억에서 15억은 공시가격의 117%, 15억 이상은 112.5%, 단독 같은 경우에 9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171%, 9억에서 15억은 153%, 15억 이상은 144%, 오피스텔은 똑같이 108%입니다. 기준시가에. 이 금액에 나오는 이유는 앞서 이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 곱하는 게 다 줄었잖아요. 150이 145로 140, 130으로 이렇게 줄다 보니까 이 줄어든 145, 130, 125, 190, 170, 160, 120 여기에다가 부채 비율 90%를 곱하다 보니까 보증 한도가 더 줄게 됩니다. 언제부터? 올해 6월 4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보증을 신청하는 것부터 이렇게 준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경우는 앞선 작년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
앞선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입니다.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도 26년 7월 1일 이후에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고 보증 신청하면 그때는 올해 6월 4일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과 똑같이 이렇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9억 미만은 130.5, 9억에서 15억은 117, 15억 이상은 112.5, 단독 같은 경우에 9억 미만은 171, 9억에서 15억은 153, 15억 이상은 144, 오피스텔은 108 이렇게 세 번째 경우와 똑같이 보증 한도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이제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보증에 관한 내용이고요. 이번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부분입니다. 자, 일단 이건 누가 가입하는 거냐면 임차인이 가입하는 거예요. 앞선 임대보증금 보증은 임대사업자인 집주인이 가입하는 거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이 가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가격 산정기준. 이거 좀 심플합니다. 이거는 앞선 임대보증금 보증은 단독주택인지 공동주택인지 구분되고 거기서 또 공시 가격별로 달라지잖아요. 하지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아파트든 오피스텔이든 다세대든 연립이든 단독, 다중, 다가구 다 모두가 똑같이 공시 가격의 140%를 곱한 거 이걸 쓰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 한도 금액은 이 주택 가격에다가 부채 비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부채 비율, 이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는 그 부채 비율을 담보인증 비율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 담보인증 비율을 곱하는 건데 그게 90%예요. 네. 이게 23년까지는 100%였는데 작년 1월 1일부터 90%로 낮춰져 가지고 이렇게 90%로 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0%에다가 90% 곱하다 보니까 공시 가격의 126% 이 룰이 나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공시가 116%, 예. 이렇게 140에 90% 곱하다 보니까 나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주택 종류에 따라서 이 공시가의 일정 비율 곱한 거 이것 말고 시세를 쓸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 아파트하고 오피스텔은 만약 시세가 있다면 KB 시세나 아니면 한국감정원 부동산 테크 시세 이게 있다면 쓸 수 있습니다만 없을 때는 공시 가격의 140% 이걸 쓰게 됩니다. 나머지 연립 다세대 단독 다중 다가구는 일단 1순위가 공시 가격의 140%를 곱하는 거 그걸 쓰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좀 심플해요. 주택가격 산정 기준도 심플하고 보증 한도도 심플한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제가 며칠 전에 영상 만들었습니다만 이 담보인정 비율을 더 낮추려고 하는 80%나 70% 이렇게 낮추려고 하는 이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되게 버거운데 우리 비아파트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데 이게 만약에 80%로 낮춰져 버리면 공시 가격의 112% 최악의 경우에 70%까지 낮춰져 버리면 이때는 공시 가격의 98%예요. 쉽게 말하면 내 집의 가치가 공시가보다 못한 거예요. 100% 미만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검토하고 있다는데 일단은 이렇게 더 낮춰지지 않길 바라고요. 정말 낮춰진다면 70은 안 되는 거고 어떻게 80까지만 좀 되길 바라고 일단 최선은 지금 그대로 좀 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 이렇게 임대보증금 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누가 가입하는 건지 가입 요건 중 하나인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어떻게 다른 건지 보증 한도는 어떻게 다른 건지 살펴봤습니다. 이게 사실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까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혹시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일반 집주인과 임차인분들 그리고 임대사업자인 집주인과 임차인분들은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의 재테크에 실수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